세 번째 파트인데 이제 오픈AI 챗 GPT 3. 오늘은 제가 안 쉬고 하는 이유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계속 있어서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입시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격주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고 있고 챗 GPT 3은 어떻게 보면은 챗 GPT 얘기와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이야기의 브리지 역할로서 하는 그 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두 달 동안은 이제 에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챗 GPT 3을 통해 가지고 전공 에세이 관련해 가지고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 에세이를 작성할까요? 라는 거. 근데 우리가 그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많은 대학교들이 일단 AI, 챗 GPT 등의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에세이나 이제 원서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중점으로 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에세이를 평가할 거라고 한 군데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개 대학교들의 그 발표문을 듣고 정리해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AI도 이런 정보를 가지고 또 교육을 받겠죠. 그래서 이게 캣앤 마우스 게임 같은데 누가 먼저 가냐 따라가냐 먼저 가냐 따라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아이의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을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의 활동. 근데 이 활동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만의 유니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활동. 늘 위주로 많이 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아이의 활동의 연장선으로서 학교가 나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내용을 본다 그랬고, 그 다음에 깊이와 즉 성숙도겠죠. 아이의 성숙도와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그래서 질문들을 보면은 미국 대학교 질문들을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질문에. 이 결과보다는 진행 방향, 그 다음에 깊이, 성숙도, 호기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soft element는 아직 AI가 못 만져요. 왜냐면 아이의 경험에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러한 활동들이 에세이와 연관성, 인과관계, 여기서 alignment라고 했는데 두 개 그 상호 일치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본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 부분 앞으로 지금 특히 11학년 아이들이 그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지금 무엇을 해봤, 지금 뭐 준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 지금 11학년이죠. 11학년 아이들이, 지금 현재 11학년 아이들이 코로나 입시의 마지막 아이들이에요. 지금 10학년 아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등학교가 디스터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방해된 적이. 걔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1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9학년은 정상이 아니었고 10학년 1학기까지 정상이 아니었던 애들도 있어요. 9학년 정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마지막 세대예요. 코로나의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그 미국 입시가 지난 3년 동안 보였던 3년, 2년 동안 보였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디퍼를 많이 시킨다는 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디퍼를 많이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부분이 정상적이지 아니었잖아요. 아이들은. 작년에 했던 애들은 9학년, 10학년이 정상이 아니었고 그 전에 했던 9학년, 10학년, 11학년이 정상이 아니었고 지금은 9학년이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고등학교라는 건 대학교 입시라는 거는 적어도 3년에서 3년 반을 봐야 되는데 9학년 전체하고 10학년 1학기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 11학년 2학기 여름방학, 12학년 1학기, 그 다음에 12학년 2학기까지 내용을 다 판단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지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AI 우리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현실 그 다음에 AI 현실을 접목시켜 보면은 결과로 그리고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그 주요 안건들을 보면은 올해가 진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11학년 2학기 어떻게 보냈냐
여름방학 어떻게 보냈냐, 12학년 1학기 어떻게 보냈냐, 그 다음에 12학년 2학기 어떻게 보내냐. 그 내용들이 에세이나 이력서에 반영이 가장 잘 된 아이들이 성과가 좋지 않을까. 특히 올해는. 왜냐면은 올해가 이 AI를 극복할 수 있냐 없냐라는 그 관문에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입시에서. 대학교 입시는 그 해마다 그 난이도나 아니면 키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이 챗 GPT를 포함해가지고 AI generated essay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필터링 하는지가 입시의 관건이니까. 그리고 요 지금 나왔던 네 가지 요소들을 대학교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이 방향으로 발표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 에세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전공 에세이만 볼 건데, 근데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전공 에세이를 봤을 때 한번 그냥 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전공 에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공 에세이는 뭔가요? 봅시다. 여기서는 어떤 거는 근데 잘 보세요. 구체적으로 지난 3, 4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왜 이 전공을 하고 싶니? 팩트 위주죠. 이 아이의. 또 여기서도 뭐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유닉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학교 fit 이게 너의 경험과 어떻게 일맥상통하냐라는 거. 또 경험과 학교 팩트지요. 여기서 왜 왜 너는 이거를 하고 싶고 왜 우리 학교에서 하고 싶냐? what이 아니에요. 또 왜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왜 우리 학교에서 이 공부를 하고 싶냐? 그리고 왜 이 공부를 하고 싶었냐? 그 다음에 왜, how? 그 다음에 왜 이 그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냐? 그리고 어떻게 이 관심을 유지해 왔냐? 그 다음에 왜 이 주제에 관심이 있냐? 여기서 excited. 그 다음에 왜 우리 학교에서 이 내용을 진행하고 싶냐? 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과거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over time.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런 관심은 더 확정되고 develop 됐을 거다. 그 얘기를 해줘라. 그 다음에 너가 진실되게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그 다음에 너는 왜 이 분야에 관심이 많냐? 현재와 과거 경험에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제가 이 질문들을 보면은 잘 봅시다. 이 질문들을 보면은 다 뭐였어요? 왜? 너의 이야기 왜예요? 무엇은 아무도 안 물어봐요. 여기가 가장 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AI 글과 학교의 질문의 괴리예요. 차이점. 시작점이 달라요. 학교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아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GPT는 무엇이라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조율을 맺어야 되는지를 앞으로 계속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럼 봅시다. 우리가 체크리스트. 일단 질문 자체는 explain, describe, tell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를 해달라지 우리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전공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그 GPT가 한계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 3, 4년 전 학교 내에서 학교 밖에서 그, 그 했던 것들을 다 보면은 뭐든지 이력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너가 했던 내용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based on your life.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학교에서 원하는 가이드라인은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이러한 이력서로 들어갔을 때는 교내 교회 그 다음에 지식 획득 적용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거를 이력서를 통해서 보여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거꾸로 가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점진적으로 배워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아이가 더 성숙해가는 이러한 내용을 원해요.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을, 이러한 근거를 원하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인도 이민자의 에세이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나요? 없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 이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학교에서 원하지 않았던 학교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 질문을 보면은 그리고 대학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 챗 GPT가 말한 그 제공해는 에세이는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닙니다. 그럼 한번 예시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 CMU 엔지니어링에 합격한 아이의 그 CMU 엔지니어링 들어가기 힘들죠. 이 아이의 엘레멘트를 봅시다. 먼저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는 주제가 나와야 돼요. 전공이 아니라. 근데 이 아이가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은 VR 쪽인데 우리가 컴사 뭐 엔지니어링 보면은 다 버추얼 리얼리티 알잖아요. 근데 그걸로 불충분해요. 이 아이는 버추얼 리얼리티 안에서 위기 상황, 즉 화재 대응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배경을 보면은 이 아이는 뭐 물리를 잘했고 컴퓨터도 잘했어요.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도 많이 듣고 대회도 나가고 그다음에 뭐 인턴도 하고 그 뭐 이런 것도 많이 기본적으로는 돼 있어요. 그 베이직 파운데이션 놀리지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이 아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갖던 건 뭐냐면은 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의 봉사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난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봉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아이의 이야기잖아요. 자기 경험. 그 경험을 이제 전공에다 갖다 접목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이 아이가 이걸 접목시킨 다음부터는 이제 이 부분이 많은 아이들이 안 하는 건데 내가 주제를 설정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러닝이 들어가야 되고 리서치가 들어가야 되고 인턴십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계속 이 아이는 질문을 가졌어요. 진짜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 12학년 때는 이 프로젝트를 더 확장시켰어요. 이와 같이 성공하는 아이의 글을 보면은 단순히 what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도 튼튼하고 활동들을 연계시키고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요. 대학교에서 원하는 게 흐름이 이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 글을 보면은 what도 나와 있지만 why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아이가 고민했던 거. 그리고 그런 고민거리들이 모두 다 활동으로 증명이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AI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이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레이션 자체가 나의 이야기 중심이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 질문이 오는데 제가 지금 바로 답장을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제가 요것도 지금 멀티태스킹 하기에는 조금 그게 있으니까 제가 좀 이따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레이션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대학교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그거 같아요. 이제 스트럭처인 것 같은데 이제 구조. 좀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글을 쓸 때 제가 앞으로 그 세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굵직굵직하게 글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Y 메이저 쓸 때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 얘기가 나와야 되고, 현재 얘기가 나와야 되고, 미래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현재와 미래만 가요. 근데 이 부분 중에서 어디가 더 좋냐? 과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과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호기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 모든 게 나와요. 왜냐면 원인 결과니까. 원인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거에 내가 무엇을 왜 했는지가 Y 메이저 에세이에서는 핵심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런 애들도 봅니다. 그 뭐냐면은 에세이 자체가 너무 어려워 읽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쓴 논문을 요약했어요. 아니면 자기가 쓴 글을 요약해버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거는 개인적 경험에서 호기심. 그 다음에 그 호기심, 경험과 호기심의 원인 결과. 그 다음에 그 원인 결과와 노력을 통해서 이 아이가 느끼는 인사이트.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 새로 발생하는 호기심.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호기심, 인사이트, 그 다음에 원인 결과가 보여야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GPT가 AI GPT가 했던 그 글을 보면, 위스콘신 글을 보면은 팩트는 있지만 호기심이 없어요. 원인 결과도 되게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는 아예 없고요. 이와 같이
그 Y 메이저 에세이에 한정돼 있는 거지만 오늘 이러한 세 단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를 또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글을 진행했을 때 점점 더 이렇게 구체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구체화되는 게 내용의 구체화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지식이 없으면 질문도 없어요. 그리고 경험이 없으면 질문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게이지먼트가 필요합니다.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갖고 질문의식을 갖는 순간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건 또 다시 인게이지먼트로 올라가요. 선순환이에요, 또. 그래서 아까 세기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였고, 그다음에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니면은 활동적인 면에서는 구조적인 면에서는 내가 참여하고, 참여를 통해 가지고 호기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 질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긴 다음에 호기심이 생기면은 호기심을 가지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에 참여하고, 이게 뭐 공부를 하든 연구를 하든 활동을 하든 모든 것에 참여를 하고, 또 참여를 하면 질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면 호기심이 생기고, 이 순환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아까 그 위스콘신 에세이를 보면은 이게 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must do questions maturing engagement 요게 선순환인 거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면은 이제 원인과 결과겠죠. 원인과 결과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나의 경험, 호기심과 질문, 그다음에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학교의 기회예요. 우리가 아까 봅시다. 위스콘신 메디슨 같은 경우 보면은 글이 결국 그 위스콘신은 찬양하는 글이었어요. 근데 학교에 대한 팩트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나의 이야기, 나의 호기심, 나의 질문들 반복해 가지고 나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 질문과 방향성. 이게 다 나온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 즉 도구가 이 학교라는 것이지 이 학교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 그건 아닙니다, 톤이. 아까 우리가 위스콘신 글을 보면은 앞에 있는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없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집중이 돼 있었잖아요. 거기는 학교에 대한 정보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원하는 이 흐름이 안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꽤 길게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세 파트로 나눠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이 맨날 맘바 멘탈리티라는 걸 많이 써요. 여러분들도 특히 고등학생이 있는 아이들은 이 맘바 멘탈리티가 좋아요. 뭐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제 더 이상 우리랑 있진 않지만 이 맘바 멘탈리티를 제가 여기다 쓴 이유는 왜 갑자기 농구 선수냐 그럴 수도 있지만 고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세이에 사용하는 멘탈리티 코트예요. 근데 애들이 과연 이거를 알고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쓰는 건 뭐냐면은 이 한번 보세요. Always stay true to 누구한테요? Yourself. 자기만의 이야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아래 뭐 never give up and never give up 전 요거에 초점이 아니라 너 자신의 충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맘바 멘탈리티가 저희한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 AI하고 챗 GPT가 나옴으로써 우리는 효율성을 따질 거예요. 많은 아이들은 효율성을 따지겠죠. 몇 개월에 걸리는 에세이를 며칠 안에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몇 시간에 걸린 정보를 몇 분 안에 찾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컬리지 에세이라는 거는 물론 여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챗 GPT의 가능성, 한계, 그 다음에 방향성에 대해서 제 장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나눈 것 같이 챗 GPT는 답이 아니고요. 그냥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점점점 더 대학교가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고 평가 기준이 명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에세이 준비를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맘바 멘탈리티에서 나온 것처럼 be yourself. 즉 아이의 이야기와 이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시점보다 extracurricular activity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전개시킬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고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은 이제 앞으로 대학교 에세이는 쓰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말을 함과 더불어 이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오는 설명회나 아니면 아이의 이력서나 아니면 에세이 관련해거나 아니면 미국 대학 입시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프랩, 디아이프랩 그리고 인사이트 그 어반에 있는 학원을 통해 가지고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그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아니면 가능할 경우에는 같이 아이와 작업을 해가지고 그 요 입시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